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10대 학생들 중고거래 안 해본 친구들 찾기가 어려운데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용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도 많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안 쓰는 물건 그냥 뭐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문제는 이제 진짜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거래를 가장해가지고 돈만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기로 이어져서 형사처벌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설마 이 정도로 경찰이 나서겠어?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을 텐데 이것까지 신경 쓸까? 미성년자라서 괜찮지 않을까?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님들 생각하실 때 우리 아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뭐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사기 사건에 휘말렸는가,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처음에 우리 청소년들이 용돈 벌려고 그랬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용돈 이번 달에 좀 부족한데, 이런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다음에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도박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도박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기 행위에 또 가담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대부분 처음에는 정말 작은 돈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안 걸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액이 자꾸 커지거든요. 이렇게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형사법정에까지 설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고거래,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실제 사례들 함께 살펴볼까요? 사실은 이게 뭐 직접 만나서 뭔가 결제를 하거나 계약을 먼저 딱 체결을 하고 그 뒤에 물건을 주고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인터넷에서 어떤 중고거래로 사기를 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 물건은 없는데도 명품 신발의 이미지 사진을 어디선가 하나 들고 와서 시세보다 싸게 팝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사려는 사람한테 돈을 선입금 받고 그 다음에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 이런 경우를 한 5번 정도 이상 반복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되는 물건들이 고가의 액세서리나 전자기기, 그리고 뭐 명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프트 카드, 게임 계정,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기프트 카드나 게임 계정 이미 자기가 사용하고 더 이상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거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런 걱정도 드실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해서 소년교도소에 가는 건 아닐까, 형사처벌 받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많이 있으실 텐데, 실제로 이제 청소년 사기 사건은 복잡하고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에요. 높은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재판부에서는 아이의 기본적인 성행도 보지만 얼마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금액은 얼마이고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10건, 뭐 20건 넘는 사기 사건에 반복적으로 하다가 온 친구가 있었어요. 초범이기는 했지만 생활 태도나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이 그래도 비교적 좋았던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반면에 너무 횟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고 금액도 굉장히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셨는데, 다행히 이제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 의지, 이런 것들 말씀드려서 집으로 잘 돌아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형사재판까지 그러면 미성년자인데 갈까,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기는 기본적으로 형사적으로는 일단은 정해져 있기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구속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성립되냐 보면, 사람을 기망해서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고 그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 관련된 내용으로 행위했고 신고가 되었다면 첫 번째로는 변호사 상담을 꼭 좀 받아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부터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만약에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특별한 이론이 없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그 다음에 혹시나 아이가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은 여타의 범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초기부터 자수할 부분은 자수하고, 그 다음에 대응해야 될 부분은 대응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형사처벌은 기본적으로 아이 나이가 만 14세가 넘어갔을 때부터 형사처벌은 가능하고, 아직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소년보호재판으로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됩니다. 사기는 작은 일처럼 보이더라도 그게 반복되고 쌓여가면 큰 사건으로 인식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의 시선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왜 그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마음은 어떤지, 아이가 어떻게 해야 재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어필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아직은 아이들이 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히 있기 때문에 검사님도 판사님도 그리고 수사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시고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만약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